중독 관련 학술 논문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또는 매거진 또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 서비스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리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총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한 가지만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모두 구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구독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PA 피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APA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American Physiological Association을 줄여서 APA라고 부르고 있으며 미국 심리학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PA 피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서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서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서지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탐색은 하실 수 있지만 원문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2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540만 건 이상의 레코드 색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800년대부터 출간된 저널부터 최신 저널까지 색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400종 이상의 저널이 피어 리뷰된 저널이고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색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APA 피지 인포에서는 APA 시소러스를 통해서 심리학 분야 학술 정보에 대한 정교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APA 피지 인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PA 피지 인포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어떤 정도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타이틀 리스트, 커버하고 있는 타이틀 리스트도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방금 소개해드린 APA 피지 인포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원문을 제공하지 않고 서지에 대한 검색 및 탐색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였다면 APA 피지 아티클스는 동일하게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를 포함하고 또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피지 인포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서지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며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피지 아티클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서지에 대한 검색과 함께 원문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지 아티클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두 번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여 종 이상의 최고 권위의 저널에서 23만 7천 건 이상의 논문의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저널은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PA 시소러스를 통하여 학술 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어떤 것을 구독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실 수 있지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점만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잠시 에러가 발생해서 제가 PPT 슬라이드를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앱스코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린 심리학 분야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매거진, 전자책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앱스코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 호스트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 호스트라는 여러분들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아마 각 기관별로 로고가 상이하거나 약간의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작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심리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접속 방법은 기관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 두 번째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보이실 텐데요. 그 메뉴바를 보시면은 자료 검색, 탐색, 검색 등과 같은 메뉴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하단에 또 하위 메뉴로 전자자료, 학술 TV,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다음에 APA 피지 인포 또는 APA 피지 아티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검색 및 탐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교육 주제가 중독 관련 학술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중독 관련 학술 자료를 이 APA 피지 인포와 피지 아티클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지 인포를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고 피지 아티클스를 구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데이터베이스에 상관없이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 주실 사항은 피지 인포는 원문이 없다. 피지 아티클스는 원문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창에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의해 주실 사항은 이 피지 아티클스와 피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적합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어딕션이라고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검색을 수행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중독, 어딕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제목에는 노란색으로, 출판상, 초록, 주제어에서는 볼드체로 매칭되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상세 설명, 상세 정보 내에서도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최대 50개까지 한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장하여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으며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를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정렬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검색보다는 이렇게 상세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세 검색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본 검색창 우측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기본 검색을 수행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상세 검색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검색을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모든 검색 필드 우측에는 내가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상세 검색에서는 제목에서만 검색할 것인지 주저에서만 검색할 것인지 또는 특정 저자에 대해서 검색을 할 것인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필드를 제한할 때 우측에 보시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된 필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시는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선택하시고 어딕션을 검색하셔도 제목에 어딕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 나는 기억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있고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문자로 TI 그리고 스페이스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제목에 어딕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것은 상세 검색에서 제목을 선택하고 어딕션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와 동일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검색에서는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특히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피지인포, 피지아티클스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다른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and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우울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는 가운데 교집합 부분의 검색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나는 인터넷 중독 관련을 찾고 있다. 그럴 경우 addiction and internet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어딕션이라는 키워드와 인터넷이라는 키워드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3,192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라고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NS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or SNS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 또는 SNS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세 검색에서 소셜 미디어 그리고 or SNS 또는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동의어 유의어를 추가해 주실 수 있고요. 한국어도 한번 추가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62만 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6만 2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키워드는 검색하되 다른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제외시키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not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중독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은 제외하고 보고 싶다. 그럴 경우 addiction, not internet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ddiction 중독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중 인터넷이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 관련 연구를 찾으실 때 간단하게 어딕션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약물 중독인지 또는 인터넷 중독인지 이렇게 특수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있다. 그럴 경우에 and or not 연산제를 활용해서 검색을 함께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이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을 통해서 검색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시소로스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한 통제 어휘 사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휘사전이라는 것은 심리학 관련 용어를 관련 용어, 상위 용어, 하위 용어 이 계층적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하이라키 구조로 어휘사전을 구축해 놓았고 이 어휘사전에 따라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APC 소로스 어휘 검색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메인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검색 탐색 도구의 하단에 주제어 검색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PC 소스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검색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어딕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 이 어딕션이라는 키워드가 APA 시소로스 용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용어는 무엇인지, 상위 용어는 무엇인지, 하위 용어는 무엇인지, 관련 용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내가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어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어딕션 not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한 용어로 함께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어딕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에 추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낫을 제가 선택했네요. AND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일반 키워드, 어딕션이라는 일반 키워드와 또 어딕션이라는 주제어 키워드가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 3만 건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일반 검색 키워드는 제목이든 초록이든 주제어든 또는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상세 정보에 매칭되는 키워드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주제어는 여러분들 상세 정보 하단에 주제 보이시나요? 이 주제에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매칭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딕션, 주제어에 어딕션이 있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가 함께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어딕션이라는 일반 키워드가 제목이나 초록이나 주제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어는 저자 제공 키워드입니다. 네, 이런 저자 제공 키워드가 아니라 이 APA 피지 인포, 피지 아티클스에서는 모두 이 APA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여되어 있는 어휘가 바로 이 주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이러한 용어를 검색을 하고 싶으실 때 방금 우리가 봤던 주제어 검색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이 주제어에 관련 매칭되는 키워드가 있을 경우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실시하였다면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 어딕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주저어에서 어딕션이라는 키워드를 교집합한 검색 결과가 3만 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3만 건의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터를 적용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료 요약에서 전어를 보실 것인지 도서를 보실 것인지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검색 결과에서 나는 색인을 제외한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풀텍스트 필터를,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피어 리뷰 필터를, 일자 필터에서는 1년, 5년, 10년 또는 날짜 범위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범위 내에 출판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필터는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우측 패널에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 피지 인포, 피지 아티클스에서는 여러분들 분류 필터나 또는 방법론과 같은 필터를 세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딕션 관련해서 나는 인터뷰 관련된 연구만 보고 싶다,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필터를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인터뷰 방법론을 사용한 어딕션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AI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AI한테 질문하듯이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도 자연어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은 메인 화면 검색창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후에 검색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약물 중독 관련 연구를 찾아줘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5월, AND, 불리한 연산자 조합으로 키워드를 나열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어 키워드와 영어 키워드를 같이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영문 쿼리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어 검색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자연어 검색을 하고 싶지 않다. 일반 키워드나 불연 연산자 조합을 내가 직접 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토글을 비활성화 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빠르게 해당 결과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제공해 주는 기능이며 해당 버튼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불완전한 초록을 보완하거나 또는 실제 논문, 풀텍스트를 직접 참조해서 결과를 요약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핵심 요약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논문을 내가 읽을지 말지, 참고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통해서 이 논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파악하시고 논문의 원문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2개의 아이콘이 나타나며 첫 번째 아이콘은 북마크, 항목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개인화된 옵션입니다. 빠르게 인터페이스에 이런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용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인용 사항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에 따라서 텍스트로 반출을 하시거나 또는 서술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 추가도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옵션으로 이 인터페이스 내에 나만의 프로젝트,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화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메일로 공유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문이 있는 경우 원문은 첨부 파일로 함께 전송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원문 또는 메타데이터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개인화된 옵션으로 여러분들 이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 앱스코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시고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계정 생성 후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 개인화된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면 영구적으로 내가 검색한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